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왜 애들레이드를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애들레이드 살만한가? 제가 플린더스 간호학과 GE 코스를 다녀본 내돈내산 후기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루럴 실습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루럴 실습이 어땠는지 제 경험을 또 공유를 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실습 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실습 팁을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간호 유학을 고민 중이시거나 학교 선택이나 지역 선택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시드니에서 5년 정도 살았는데 왜 애들레이드에 왔냐? 시드니에서는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내가 간호로 영주권을 받아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서 제가 비전공자가 입학할 수 있는 그 GE 코스가 있는 학교를 찾았어요. 그리고 지역 점수 5점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길 바래가지고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1위가 웨스턴 시드니에 간호 GE 코스가 있었고 비전공자가 입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아마 관련 전공만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석사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헉스버리 캠퍼스가 있었어 가지고 거기는 시드니에서도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지만 지역 점수를 받을 수가 있었고 학비도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1 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감이 엄청 빨리 돼 가지고 제가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생각했던 게 선샤인 코스트에 USC를 또 고민을 했었는데 학비가 다른 대학교들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이어 가지고 거기는 입학이 7월이었나? 너무 이제 오래 기다려야 돼서 저는 2월 입학인 곳을 또 찾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레이드 플린더스에 GE 코스가 또 있고 애들레이드는 시티에 살아도 지역 점수 5점을 받을 수 있어 가지고 제가 플린더스를 선택을 하면서 애들레이드를 오게 됐습니다. 애들레이드에 처음 왔을 때 첫인상은 정말 시골이구나. 그리고 시드니에 비해서 에이시안 비율이 너무 적고요. 백인 도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대신에 사람들은 굉장히 친절해요. 그리고 일단 인구가 너무 적고 한적하고 그리고 노인 인구 비율이 조금 더 높은 약간 은퇴하고 한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공기 좋은 곳? 그런 느낌? 시티도 시드니는 되게 크잖아요. 갈 데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근데 여기는 시티도 되게 작아 가지고 '시티 한번 구경 좀 가 볼까? 시티에서 놀아 볼까?' 하고 이제 가면은 '이게 끝이야?' 약간 이런 느낌? 제가 시드니에 살다가 와서 더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바다가 또 다른 느낌으로 되게 예쁘고 노을이 되게 예뻐요. 또 자잘자잘하게 축제 같은 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와이너리도 워낙 유명하고 또 잘 되어 있고 해서 할 거리나 좀 가볼 만한 곳을 찾으려고 하면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가족이 있거나 되게 조용한 거 좋아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애들레이드가 너무너무 찰떡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활비는 어느 정도 되느냐. 렌트비가 다른 큰 도시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보통 집을 구할 때는 애들레이드 포커스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구하거나 아니면은 뭐 검트리도 있고 페이스북으로 구하는 경우도 있고 애들레이드가 처음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쉐어를 들어가는 게 조금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외국인 친구를 만났어. 그래서 걔네랑 같이 살기로 했어. 그런 거는 좋죠. 생판 모르는 그런 외국인이랑 안 맞을 수도 있고 외국 애들은 아무래도 생활 그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랑.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만 어쨌든 쉐어를 구해서 싱글 룸을 인제 내가 렌트를 한다고 하면은 보통 빌 포함해서 170 불대에서 250불 사이, 그 사이인 것 같고요. 이거는 위치나 방 컨디션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는 부분이긴 한데 보통 요즘 제가 찾아봤을 때 그 정도 하는 것 같고 그 정도 가격을 내면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스터룸인 경우에는 200불 후반대, 280불, 300불대로 이제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게 혹시 위치가 시티이거나 시티 근처이거나 하면은 당연히 좀 올라가겠죠, 비용이. 제가 찾아봤을 때는 시티 근처에는 싱글룸이 300불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렌트를 내가 시티에 부동산에서 이제 렌트를 직접 하겠다 하면은 시세가 500불에서 600불 정도, 원베드가 그 정도 되고요. 투베드는 600불에서 700불 정도, 그 정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플린더스 대학교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 방 2개짜리, 방 3개짜리 그런 하우스를 내가 렌트를 하겠다 하면은 뭐 500불, 600불 때도 있고 뭐 700불 때도 있고, 비교적 시티에서 좀 벗어난 하우스를 렌트를 하면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많이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집을 구하기가 렌트를 하는 게 쉽지가 않고 사람은 많고 집은 적어서 그런지 그 집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뭐 시티에 아파트를 렌트를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500불에 올라왔어요, 그게. 근데 다른 사람들이 제가 550불까지 제한해 줄 수 있어. 나한테 렌트 줘. 이렇게 해서 가격이 좀 더 올라가는 어, 그런 상황도 있다고 해요. 저는 지금 얘랑이랑 북쪽에서 같이 렌트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방 3개짜리 하우스를 렌트를 하고 있고 이제 올해부터는 렌트비가 올라 가지고 710불을 내고 있어요. 그렇게 애들레이드 포커스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방을 구할 수도 있고요. 저처럼 렌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는 예전에 제가 취업을 막 하고 나서 이제 독립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엄청 찾아봤었어요. 근데 페이스북에 마침 괜찮은 그런 스튜디오가 병원 근처고 쇼핑센터도 되게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그런 매물이 올라왔는데 비를 다 포함해서 한 380불 정도? 어, 그 정도에 올라왔는데 저는 되게 만족하고 살았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 독립한 그 첫날? 그날을 잊지 못해요. 제 짐을 다 풀고 제가 노래를 틀어 놓고 요리를 하면서 내 식탁에서 나 혼자 밥 먹으면서 와인 한 잔 하는 그날을 정말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잘 지내다가 지금은 얘랑이랑 같이 살게 돼 가지고 이사를 왔는데 아마 이사를 여기로 안 왔다면 저는 계속 거기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집값은 그 정도가 나오고요. 생활비는 어 솔직히 장 봐 가지고 해 먹으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아껴서 잘 이렇게 장 봐서 해 먹으면 저는 주에 100 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1인 기준. 100 불? 150 불? 그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요? 확실히 호주는 외식을 하면 되게 비싸고 그 식비가 외식을 많이 하다 보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나중에 일주일 동안 식비랑 그런 생활비가 대략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그것도. 플린더스 간호주의를 내돈내산으로 졸업한 사람으로서 후기를 좀 말을 해보면은 일단 학교 수업은 한국이랑 되게 달라요. 제가 한국의 대학교에 다녔을 때는 교수님이 수업을 이렇게 하시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리고 뭐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고 그런 방식이었으면은 호주에서는 간호 때는 튜토리얼이었거든요. 그 튜토리얼은 내가 일단 학교 포털에 어떤 거를 우리가 수업에서 다룰 거고 어디 책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공부를 해와라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거를 공부를 해가면은 수업 시간에는 그 튜터가 뭐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이제 토론을 하면서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를 확인을 하는 그런 방식인 거예요. 수업 시간에 랜덤으로 튜터가 너 1, 2, 3, 4, 1, 2, 3, 4 해가지고 막 그룹을 지어요. 그룹끼리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너네가 토론을 해봐. 그럼 막 토론을 시켜요. 그러면은 이제 너네가 토론한 거 한 명이 다 정리해서 발표를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나는 호주에서 대학교도 처음 가보고 간호도 처음 이제 공부해보는 건데 이제 그렇게 시키니까 너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자꾸 토론하러 가고 발표하고 말 시키고 이러는 게 성격상도 좀 많이 안 맞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교가 너무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비싼 돈 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토론에도 잘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튜터가 뭐지?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러면은 말을 하는 애들만 해요, 거의. 근데 오늘은 수업에서 최소 3번 이상 소리내서 대답하기, 혼자 미션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참여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극복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잘 다녔는데, 이제 예습을 안 해가거나 하면은 튜터가 막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눈에 딱 마주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을 이렇게 피한단 말이에요. 그게 또 나는 싫은 거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열심히 그래도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확실히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플린더스가 좀 에세이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험은 많지가 않은데 에세이가 비중이 높고 채점을 까다롭게 한다. 페일을 하는 사람 주변에 좀 많이 봤어요. 근데 기회를 다시 줘요. 리서브미션 기회를 줘가지고 살려주기는 하는데 어쨌든 되게 까탈스럽게 채점을 한다. 그래서 글 쓰는 거를 되게 잘 못하시거나 에세이 쓰는 방법을 잘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연습을 하고, 저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 에세이 쓰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 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처음 과제를 제가 해서 낸 게 간신히 패스를 했어요. 첫 과제가 제가 그 내용이랑 글은 너무 잘 썼는데 레퍼런스가 너무 잘 안 돼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패스밖에 못 준다,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첫 학기에 멘토링을 신청을 했었어요. 그 멘토가 저보다 훨씬 어린 의대생이었어요. 그 아시안이었는데 엄마 말 잘 들을 것 같은 그런 착한 걔가 레퍼런스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서 그때부터는 그 문제가 조금 많이 해결이 됐었어요. 그리고 과제 난이도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니면서 적응을 하고 또 계속 과제가 엄청 많거든요. 계속 과제를 하다 보면서 좀 에세이 쓰는 것도 늘고 나중에는 좀 점수도 잘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열심히 하면 할 만하다. 학교에 과제 내용 자체는 코멘트를 해주거나 고쳐줄 수는 없어요. 내용은 학생들이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고, 문법이나 영어 언어적인 부분, 그런 거를 이렇게 도움을 주는 서포트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작성을 일찍 시작을 하세요. 일찍 시작을 해서 튜터한테 내가 너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진 않았는지, 이 레퍼런스를 내가 맞게 했는지 이 정도만 좀 체크만 해주면 안 되냐 하면은 그 정도는 보통은 해줬던 것 같거든요. 형평성이 어긋난다 해서 안 봐줄 수도 있어요. 어떤 튜터들은 뭐 거절을 할 수 있지만 사실 학생들이 내가 먼저 열심히 해와서 좀만 도와줘 하는데 열심히 하는 학생 손을 뿌리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실습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 리헵 워드를 갖고, 그 다음에 온콜로지 워드로 갖고, 그 다음에 3학년 첫 학기에 루럴 플레이스먼트를 갔다 왔어요. 그건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해볼게요. 마지막 실습은 작은 공립병원의 ED에서 실습을 했고, 거기는 작아가지고 병원이 그렇게 막 케이오틱한 그런 응급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간호사들도 너무 친절하고 서포티브 해가지고 그때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제 루럴 실습 경험은 제 거고 제가 느낀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루럴 실습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뭐 정말 갔다 와서 많이 배웠고 좋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일단 제 얘기를 해보자면 플린더스는 그 루럴 실습 가는 게 졸업 필수라고는 하거든요. 근데 모든 학생들이 다 루럴 플레이스먼트를 한 건 아니에요. 안 간 사람들도 많아요, 제 주변에. 근데 진짜 운안 좋게 배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아니면은 아예 좀 짧은 실습 가는 기간이 있잖아요. 이제 학년이 낮을수록 실습 기간이 짧고 마지막 이제 3학년 때는 실습이 2달씩 들어가는데 일부러 미리 자기가 지원을 해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호주 애들은 이미 자기네들이 루럴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얘네는 거기서 실습하면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지원을 직접 해가지고 가는 애들이 있고, 어쨌든 그런데 저는 설마 내가 걸리겠어, 설마 내가 가겠어 하고 그냥 냅뒀어요. 마지막에 걸리면 가는 거지 하고 그냥 미리 뭐 지원해서 루럴 갔다 오고 그런 거 없었고 했는데 웬걸 3학년 2달 실습 첫 학기에 걸린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차도 없고 하니까 막막하고 어떡해요. 그래서 그 실습팀에 얘기를 했어요. 나는 차도 없고 막 그런 핑계를 댔어요. ED나 ICU 이런 데서 일을 해가지고 좀 많이 배워서 티치프피를 지원을 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거기 가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답장이 오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 제가 2학년 첫 학기에 실습을 같이 했던 친구랑 같이 배정이 됐었어요. 그랬는데 둘 다 가기 싫어서 저는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ED나 ICU에서 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친구는 그때 가족이 하필 그때 애들레이드에 와 있던 상황이어서 가족들 때문에 루럴 여기 너무 멀어서 못 간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 그러면은 1시간 거리에 있는 렌탈 헬스 쪽으로 옮겨줄게 해가지고 저는 남게 되고 걔는 딴 데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저는 거기가 어디라고는 말을 안 할게요. 그 지역에 그 병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는 애들레이드에서 2시간 운전해서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그 2시간이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캥거루 나오는 도로, 아무튼 그런 도로를 운전해서 가야 되는 곳인 거예요. 완전 생시골. 애들레이드도 시골인데 더 시골로 가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거기에는 직원들 좀 잘 수 있는 그런 숙소가 있었어요. 그 키친도 있고 학생 간호사로 거기서 2달 동안 지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렌트를 주에 150불이었나? 아무튼 그 정도를 페이를 하면서 지낼 수 있대요. 근데 그 기간 동안 했던 렌트는 학교에서 나중에 리임버스를 받아서 어쨌든 영원을 내면서 사는 건데, 그랬는데 거기 가보니까 저 혼자 간호 학생인 거예요. 혼자 에이시안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간호사들이 거의 다 경력 20년 차. 뭐 못해도 8년, 10년, 20년 하신 거기 지역에서 계속 계셨던 그런 간호사분들 5, 60대, 4, 5, 60대. 나랑 커먼 그라운드가 전혀 없어. 진짜. 그래도 여기 애들레이드에 있는 병원에 배정이 되면 공립병원이 크고, 그리고 젊은 간호사들도 많고 다양한 인종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뭐 브레이크를 가거나 해도 그래 너 갔다 와 하고 그냥 나 혼자 밥 먹고 오고, 같이 하는 학생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브레이크도 간호사들이랑 같이 가야 되고, 그 작은 병원에 얼마 없는 간호사들이랑 소셜라이징 해야 되고, 근데 커먼 그라운드도 없고, 나는 막 얘기를 막 엄청 살갑게 하면서 그런 성격이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나 혼자 학생이라는 게 그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건 제가 차가 없어서 거기에서 그냥 땅 밖에서 2달 동안 그냥 있던 거예요. 거기에서 애들레이드로 갔다 올 수도 없었어. 거기에 애들레이드로 가는 버스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내가 일하는 시간이랑 전혀 안 맞는 거예요. 돌아오는 그 스케줄도 그렇고. 아예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누가 데리러 와서 데려다 주고 막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그 당시 남자친구가 데려다 주고 이제 실습 한 2주, 3주 됐을 때 하면서 멀어졌어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실습 도중에. 그런 힘든 시기를 또 더해줘서 그게 좀 힘들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거기에 짱 박혀 있으면서 너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진짜 혼자 고립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 그 처음에는 가족들이랑 친구들한테 나 너무 힘들다 막 전화하면서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 진짜 우울증이라는 게 딱 오는 느낌 팍 드는 게, 이게 우울증이 오면 저는 슬프고 막 엉엉 울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 감정이 없어져요. 진짜 되게 깊숙한 곳에 혼자 이렇게 쓱 들어가 있는 느낌. 그냥 아무 감정이 없고 그냥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꼭 그냥 그렇게 돼요. 내가 이거는 진짜 위험하다. 막 슬프고 이러면은 차라리 울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건 진짜 내가 우울증에 걸리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근처에 로컬 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그 짐에 등록을 해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밖에가 그래도 시골이라 그런가 풍경이 예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산책도 하고 러닝도 하고 그러면서 몸을 막 움직이면서 그거를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힘들었던 거는 처음에 갔을 때 막 원래는 내가 알기로는 퍼실리테이터랑 미팅도 매주 하고 목표도 세우고, 근데 그런 게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측에 퍼실리테이터랑 미팅도 한 번도 한 적 없고 뭐냐 했더니
알고 보니까 퍼실리테이터가 출산휴가를 가서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케어를 해주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가 한 3주 차였나? 그랬던 것 같아. 2주 차인가 3주 차인가. 그때 학교에 컴플레인해서 나 빨리 다른 시티에 있는 공립병원으로 옮겨달라. 나 너무 힘들다 했는데 그 당시에 실습 매니징 하는 그분이 지금 없다. 지금 메트로폴리탄에 자리 없고 너 그거 안 할 거면 그냥 이 실습 페일로 하고 그냥 포기하고 다음에 다시 들어야 되는 옵션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해. 그냥 해야지. 뭐 또 다시 해. 생각을 내가 고쳐먹었죠. 그래. 이게 간호를 떠나서 내가 인생에서 힘든 일을 언제든지 겪을 거고, 이제 내가 진짜 취업이 되면은 이렇게 내가 모르는 간호사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고, 그리고 꼭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만 있으면서 그런 환경에 있을 수는 없다.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이거는 내가 인생에서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해결을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바꿔먹고서는 그래, 잘 지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실습을 관리하던 선생님이 2명이 있었는데 한 명 선생님은 안 돼 했고 그 다른 선생님은 이제 그거 보자마자 걱정이 돼가지고 저랑 미팅을, 선생님 쉬는 날이었는데 미팅을 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너무 힘들어서 우울하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했으면 그때 바로 데리고 가려고 했었대요.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내가 나 해보겠다 해가지고 응원을 해주고 가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갔었어야 됐어. 갔어야 됐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남은 실습은 좀 도끼를 품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새로운 퍼실리테이터를 이제 저한테 얼로케이트를 해줘서 그분이 저의 약간 귀인 같은 분이셨어요. 너무 엄마같이 잘 챙겨주는 분이었고 그래서 결론은 차 없는 인터내셔널 루럴로 안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루럴 경험을 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진해서 가고 싶다는 친구들 말고는 안 보내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은 좀 안 보내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학교는 인터내셔널은 웬만하면 루럴로 안 보낸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실습 팁인데 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거 빼고 당연히 내 스콥 안에서 일을 해야 페일을 안 하겠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다 빼고 제가 점수를 잘 받기 위해 했던 팁들을 얘기를 하자면 우리를 평가하는 거는 퍼실리테이터가 어쨌든 그 페이퍼를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퍼실리테이터도 항상 병동에 상주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가는 그 피드백 폼이랑 간호사들이 나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거 그리고 또 나와의 미팅 나와 했던 대화들을 통해서 나를 평가를 하겠죠. 평소에 열심히 해서 간호사들이 말로 나를 잘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가는 그 종이 피드백이 중요한 역할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퍼실리테이터한테 이제 내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퍼실리테이터한테 내가 이 실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 뭐 예를 들면 3가지, 그리고 매주마다 달성하고 싶은 목표, 이거를 이메일로 해요. 그리고 매주 목표는 이거였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달성을 했는지 아니면 달성을 못했으면은 왜 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나 혼자 리플렉션을 하는 거를 정리를 해서 매주 이메일로 보내세요. 환자 케이스 스터디 있잖아요. 그걸 쬐까맣게 크게 막 과제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환자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환자에 대해서 패서피지올로지, 메디케이션 어떤 치료를 또 받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와서 퍼실이랑 대화를 한다든지 얘는 진짜 열심히 하는 애구나 이런 인식이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피드백 받을 때 종이에 내가 진짜 열심히 했어. 근데 간호사한테 그 종이를 줬는데 그 간호사가 뭘 써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그런 피드백을 잘 받고 싶다면 내가 오늘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를 뒤에다가 간략하게 적어놓는 거예요. 내가 환자 유린 아웃풋이 적게 나오는 거를 보고 블래더 스캔 하자고 먼저 이니시에이트 했잖아. 이런 식으로 환자 그 상태에 따라서 크리티컬 띵킹을 할 줄 알고 어프로프리한 너싱 케어 플랜을 할 줄 알고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내가 오늘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를 뒤에다가 적어요. 참고하라고 내가 뒤에다가 적어놨어. 이러면서 하면 간호사도 오늘 내가 뭘 잘했지? 내가 뭘 써줘야 되지? 이렇게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냥 그거 보고서는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가 원하는 거를 받아가는 거고
그 간호사도 써주기 편하고 퍼스일은 이렇게 했구나 하고 나중에 평가지에 써주고 아예 실습 그 시프트를 시작하기 전에 이 간호사한테 나는 오늘 이런 거를 집중하고 싶고 나중에 내가 이거 잘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써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냥 막 무작정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좀 더 똑똑하게 그렇게 뭐 다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똑똑하게 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GE 코스의 전반적인 제 경험은 좋았다. 만족스러웠다. 학생들 서포트 잘 해준다. 였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3학년 때 뭐 인터뷰하고 그런 레주메 작성하는 그런 수업이 있어요. 그거는 솔직히 수업 하나 정도로 커버 가능하고 사실 그거를 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레주메 쓰고 인터뷰 준비하고 이 정도는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중이 좀 너무 크지 않나. 파스하기는 되게 쉬운 과목이라서 좋긴 했는데 좀 더 간호 클리니컬한 거를 배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제 경험을 공유를 해봤는데요. 말을 제가 조리 있게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횡설수설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